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읽어드릴 책은 김유은 작가님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 라는 책입니다. 책은 작가님의 어머님을 닮아 있다는 문체로 담담하게 그리고 포근하게 위로의 말들을 건넵니다. 일상을 잘 버텨내는 우리들에게 따스한 말들을 들려주기도 하고 사무치는 사랑에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나를 위해 용서하는 방법. 누군가를 한 번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을 끝도 없이 키워나갔던 시간이 있었다. 참다가 미움의 한계치를 넘어섰을 때 결국 폭발하듯이 휘몰아치는 나쁜 감정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오직 싫어하고 미워하는 데에 나의 에너지를 썼었다. 그 대상은 참 다양했다. 나와 아주 절친했던 친구도 있고 직장 상사도 있고 나에게 폭언을 퍼부었던 사람도 있었다. 화가 나면 그때그때 작은 화들을 풀지 못하고 쌓아두었다가 한꺼번에 터뜨리곤 했다. 그것 때문에 한 번씩 화가 나면 돌이킬 수 없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풀어내는 방법을 몰랐었다.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들어서 하루가 엉망이 되길 바랬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도 나를 아프게 만든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금 쏟아지는 나쁜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억울하고 슬프고 서럽고 화나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나를 더욱더 힘들게 했다. 화를 내면 그제야 적선하듯이 미안하다는 사과를 건넨다. 미안하다 이 한마디를 해줬으니 어서 빨리 용서하라는 강요가 들어온다. 상대의 잘못으로 생긴 상처에는 진심 없는 사과의 한마디가 충분한 회복제가 될 수 없다. 무례함을 솔직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데에 쓰는 시간이 짧은 순간이더라도 아깝게 느껴졌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싶었다. 미움이나 원망 같은 감정들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았다.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했다.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용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용서를 하기로 했다. 새로운 용서의 방법은 자발적인 관계의 단절이다. 불쾌함을 표현하는 몇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반복된다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 타인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과감하게 인간관계 손절을 택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했다. 마땅히 미워해도 될 사람에게는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전혀 없다. 진심이 없는 사과에 좋은 사람이 되어보려 애써 웃으며 괜찮아 라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괜찮지 않을 때는 괜찮지 않다고 말한다. 무례한 행동을 고치지 못한 상대의 언행을 실수라고 이해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 좋은 사람이 되기로 했다. 나의 시간과 행복을 위해
마음 쓰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웃으면 나도 함께 행복해지는 가족, 애인, 친구를 위해 사용한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억지로 용서하는 데 애쓰느라 소진해버렸던 에너지들을 모아 더 근사한 일들을 하는데 사용한다. 동생과 한강에 가서 바람을 쐬고 온다던가, 애인과 같이 그림을 배운다던가, 독자분께 닿는 글을 쓴다거나, 오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소중한 일에 행복한 에너지를 쓰는 법을 알았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날들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오래 함께 즐거워지고 싶어서 더욱 고심하고 신중하게 살아간다.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잘 살아가고 싶은 그런 오늘이다. 자신의 감정에 조금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움이나 원망 같은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들에 쏟는 에너지야말로 가장 큰 낭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정의 중심을 나로 잡고 진정으로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갔으면 합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사랑. 내가 몰랐던 애인의 새로운 점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다. 연애 초반부터 떡볶이를 잘 먹어서 이 남자는 떡볶이를 나만큼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얼마 전에 몰랐던 점을 알았다. 그는 나를 만나기 전까지 떡볶이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했다. 같이 먹다 보니까 떡볶이라는 음식이 좋아진 것이라고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거의 매주 주말마다 예쁜 카페를 찾아서 그와 같이 다니곤 했다. 커피를 좋아하는 나를 위해 커피가 맛있는 집을 찾아주기도 했고, 분위기가 특별한 곳을 알아내어 함께 다니기도 했다. 금세 커피를 다 마시고서도 한참이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를 보며 나는 당연히 나처럼 카페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싶었다. 큰 로스팅 기계가 있던 카페에 갔던 날 그가 말했다. 카페에서 오래 앉아있는 거 못 견뎌 했는데 자기랑 이렇게 있으면 참 좋다. 이 남자는 이런 사람이다. 항상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더 사랑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덧붙이는 남자이다.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면 마냥 웃음이 나오는 것도 다 이 사람 덕분이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에 작은 돌부리도 조그만 무릉덩이도 없이 늘 평온하기만 해서 우리는 운이 좋은 커플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숨을 고르기 위해 길가에 앉아 있을 때마다 그는 길 앞으로 달려가 길을 미리 다져 놓았던 것이다. 비가 와도 바람이 세게 불어도 항상 평평해서 걷기 좋은 길이었던 이유는 이 사람 덕분이었다. 나는 요즘 사랑에 대해서 자주 생각한다. 마음에 품게 되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어떤 모습일까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를 생각한다. 고깃집에 가면 나를 위해 고기를 더 작게 잘라서 굽는다. 쇼핑몰에서 우연히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이 보이면 나 몰래 장바구니에 담아두곤 한다. 라면을 끓일 때 긴 면을 선호하지 않는 나를 위해 면을 2번 잘라서 넣는다. 내가 오늘 무엇이 달라진 것 같냐고 물어보면 요리조리 다급한 눈동자로 어제와 다른 내 립스틱 색을
알아맞혀준다. 같이 발맞추어 걸어가는 모든 순간에서 그가 보여준 마음을 생각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당연하게 내어주는 옆자리를 항상 감사히 여기며 살아간다. 손 내밀면 마주 잡은 손의 따뜻함을 소중히 잡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긴 연애의 단점으로 사랑이라는 감정 또한 무뎌진다는 것을 꼽는다. 그 무뎌짐이 만들어주는 것은 더 동그랗고 예쁜 사랑의 모양이다. 뾰족해서 불안하고 아슬아슬해서 긴장감 있는 사랑이 오랜 시간으로 다듬어져 동글동글한 형태가 된다. 부드러운 애정의 모양은 폭 안길 수 있는 안정감 있는 사람이다. 처음 연애를 시작했던 날처럼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무슨 노래를 즐겨 듣는지 궁금한 점은 없어졌다. 쉴 새 없이 떠들면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신기해하며 우리는 운명인 것 같다고 맞장구 치는 시간은 지났다. 이제는 우리 둘이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은 차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운명이라는 사실에 새삼 놀라지 않는다.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를 나도 다 외워버릴 정도로 함께 했다는 것을 느끼며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고 묻지 않고 자주 가는 단골 식당으로 향한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안정감 있게 뛰는 심장이 말해주고 있었다. 진짜 사랑을 하고 있다고. 길어진 사랑은 무뎌짐이 아니라 더 동그랗고 예쁜 모양으로 다듬어진다는 표현이 정말 따뜻하게 와 닿았습니다. 열정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안정적인 사랑도 서로가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훌륭한 감정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상처가 무섭다고 웅크리고만 있을 수는 없어. 계절이 바뀌는 것을 막지 못하듯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마음이 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오묘한 감정에 휘말려 달뜬 얼굴을 감추지 못하는 시간이 찾아온다. 운명 같은 것은 없다고 그냥 거창한 단어일 뿐이라고 믿었던 생각이 무색해질 만큼 가슴을 뜨거워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찾아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타나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다. 어디선가 나에게 다가온 그 운명 같은 존재를 하염없이 오래 바라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 맑은 웃음이 나를 향했으면 싶어지고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진다. 내가 여기 있다고 당신만을 바라보고 누구보다 위해줄 사람이 바로 나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자라난다. 한 발자국 용기를 내어도 되는지 고민하는 밤이 찾아온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쉬이 흩어지지 않는 감정이라서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더욱더 짙어지는 마음을 알게 된다. 아, 나는 사랑에 빠졌구나.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땅이 젖는 것처럼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누군가에게 향하는 마음이다. 모두의 존재가 유일하고 다르듯 각자의 애정의 형태도 다 다르다. 사랑에 빠진다는 표현처럼 마음을 빼앗겼을 수도 있고 사랑에 스며든다는 말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 마음이 다가갔을 수도 있다. 수많은 고민과 떨림,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순간이 만들어낸 고백은 사랑의 가장 절실한 전달이다. 맑은 햇살과 바람이 뺨을 간지르는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다.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오늘 같은 날처럼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사랑을 머금기에 알맞은 날씨이다. 지난 사랑 때문에 긴 겨울 속에 혼자서 추위를 앓고 있다면 이제는 따뜻한 햇살을 맞이할 차례이다. 아팠던 상처도 아물어 흉터가 되고 짙었던 흉터의 자국도 흐릿해졌을 것이다. 지난 날이 많이도 씁쓸했다는 이유로 다가오는 나를 외면할 필요는 없다. 어디선가 당신의 모든 순간을 다 감싸 안아줄 그런 사람이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또 인연이라는 존재로 나타날 것이라 믿는다. 곁에서 손잡고 걷고 싶어지는 당신만의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그 사랑을 놓치지 않게, 인연일지 모르는 그 사람이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한 조각의 봄볕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다. 단지 지나간 존재 때문에 다가올 인연을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상처받지 않겠다는 이유로 지난 상처 안에서만 머물러 살아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아프지 않고 싶다는 이유로 아팠던 흉터만 계속 매만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이제는 한 발자국 용기를 내어서 걸어 나와도 된다. 당신을 닮아서 예쁜, 사랑하기 참 좋은 계절이다. 새로운 사랑을 위해서는 마음 한켠에 봄볕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흐릿해졌을 마음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새로운 사랑을 용기 있게 맞이해 주세요. 우리는 늘 언제나 당연하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헤어짐은 내 탓이 아니야. 친구에게 사귀던 사람과 헤어졌다는 연락이 왔다. 오래도록 잘 만나고 싶어 했던 그녀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별했다는 이야기는 무척 씁쓸했다. 사귀면서 다툼이 생겼던 여러 가지 일들을 나에게 말해주었다. 맞추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 후회가 되면서도 속상했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많이 힘든 상태인 것 같았다. 한숨 섞인 말투로 다 자기가 잘못해서 남자가 변해버린 것 같다는 그녀의 말에 나는 답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우정도 그렇고 사랑도 마찬가지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관계는 생각보다 연약하다. 유리보다도 얇을 때가 있어서 얼음만큼 깨지기 쉬운 존재이다. 이렇게나 약한 것인 관계인데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사실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끝난 모든 이유를 상대의 탓으로 만들어서 곱씹듯이 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인연이 끝나게 만든 원인이 상대방에게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한다. 다 내 잘못인 것 같아요. 친구들과 노는 술자리만 나가면 연락이 안 되는 애인. 거짓말을 하고 이성과 놀러 간 애인. 다른 이성과 바람이 난 애인. 가끔 다툴 때마다 폭언을 일삼는 애인. 어느 날 연락을 끊고 잠수를 해버린 애인. 분명한 이유로 이별을 하게 만든 사람이 있는데도 그것을 본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다. 내가 더 잘해줬더라면, 그때 서운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말을 꺼내지 않았더라면, 수없이 많은 가정을 만들어내고 상상하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만들곤 한다. 어떤 이유로도 해명할 수 없는 이별의 원인 앞에서 미련하게 자신을 작게 만들 필요가 없다.
애인이 있는데 다른 이성과 바람이 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쓸모없는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된다. 연인 사이에 지켜야 하는 간단한 연락 문제조차 귀찮다고 미루었던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포장할 것도 없다. 좋았던 점을 계속 곱씹거나 미안했던 점을 떠올리면서 헤어짐의 원인을 희석하고 미화하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다. 인연의 연약함을 한 명이 강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아등바등 한다고 해서 절대 강해질 수 없다.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의 믿음이다. 믿음을 저버리고 관계를 깨버린 누군가 때문에 서러운 마음을 오래 안고 있지 않아도 된다.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이 스쳐 지나갈 인연에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관계의 연약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대에 대한 실수나 나에 대한 상대방의 무례함으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리만큼 깨지기 쉬운 것이 관계이지만 그 투명한 유리 너머로 상대를 진심 어리게 바라본다면 조금 더 단단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는 만큼 받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선물이나 호의 같은 무언가를 받는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받은 만큼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내가 만들어낸 부담감 때문이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친절을 받는 것 자체로 불편함을 느꼈던 바보 같은 시절이 있었다. 친구와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려고 할 때 그녀가 나보다 먼저 계산을 해놓은 적이 있었다. 다음에 네가 밥 사줘. 자주 얼굴 보자. 그녀의 말에 얼굴은 웃으며 끄덕였지만 속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른다. 아무리 친구라 하더라도 빚을 진 것 같은 기분이 싫었다. 친구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음료 2잔과 조각 케이크를 샀고 집에 가서 먹으려고 친구에게 줄 빵 여러 개를 포장해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다. 그 당시 학생이었던 나는 여러 시험 준비로 바빠질 시기였고 마음의 여유를 낼 겨를이 없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짓고 결정을 했다. 친구에게 전에 내가 샀으니까 오늘은 내가 살게. 저녁 먹자. 라고 하며 시간을 내지 않기 위해 먼저 호의를 갚았다. 그 정도로 20대 초반의 나는 답답했던 사람이었다. 운이 좋게도 나는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 타인에게 높은 벽을 쌓고 살아가는 나에게 끊임없이 벽 너머로 애정을 보내주는 언니들과 친구들이 있었다. 토익학원 강사로 일했을 때 함께 근무하던 동료 선생님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같은 고향 사람이었다. 대학생 때부터 서울로 와서 혼자 자취를 했던 경험이며 좋아하는 영화나 관심사가 비슷해서 빨리 친해졌었다. 나보다 나이가 많았던 그녀에게 사적인 자리에서는 언니라고 부르게 되었고 언니는 항상 나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 했다. 하루는 언니가 나에게 말했다. 주는 사람은 그저 주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야. 기브 앤 테이크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동생이 없는 나는 그냥 네가 내 동생 같아서 예쁘고 좋아, 유나. 그뿐이야. 돌아보면 그랬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에게 내 생각이 낫다고 하면서 건네준 것들이었다. 텀블러, 체크무늬 목도리, 선크림 같은 것들 모두 그랬다. 너에게 이걸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갚아야 한다는 뜻으로 준 것은 없었다. 카페에 가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보여서 자기 목도리를 사다가 내 목이 휑했던 게 생각나서 화장품을 고르다가 피부 타입이 비슷한 나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어서 같은 다정한 이유였다. 문득 내가 생각났고 내가 이걸로 작은 기쁨을 느끼길 바랬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다. 요즘에 나는 받는 것의 기쁨을 느끼면서 지내고 있다. 시간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더 생겨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여전히 대가 없는 호의는 절대 없다는 마음으로 경계심을 머금고 살지만 나를 아껴주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과 주고받는 호의는 무척이나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친구가 보내준 커피 교환권 한 장에 웃음 짓는다. 내 립스틱을 고르러 갔다가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동생 생각이 나면 한 개 더 구매해서 돌아온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고 다시 애정을 받는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주는 것보다 받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대의 호의를 진심으로 누리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상대를 더 기쁘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 대가를 바라는 마음보다 내가 상대를 얼마나 아끼는지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 한 번 더 내 마음을 다독일 수 있었습니다. 힘듦의 탓을 내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괜한 가슴앓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연에 대해서 때로는 진중하게, 때로는 생각보다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